이거 비용이 진짜 많이 들거든요. 확장 한 군데 하나당 1000만 원 이상 들어요. 그럼 확장하지 않고도 공간을 좀 넓게 활용하는 방법, 그런 거 좀 알려주세요. 필요할 때는 또 완전히 닫아놓고 그러면 이제 발코니가 되는 거고요. 여름이나 관절기 계절에 사용하시려면 완전히 열고 쓰면 진짜 거실하고 똑같이 활용을 할 수 있거든요. 요거 보시면 자갈을 배치하고 그리고 여기에 이케아에서 파는 마루를 깐 거예요. 그리고 이 그네도 이케아에서 팔아요. 저는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대표님, 네. 오늘은 저도 그렇지만 제 주변에서 정말 야 대신 물어봐줘 아 그래요? 네, 얘기를 뭐예요? 많이 들어가지고 준비한 네. 건데 새로운 확장, 새로 집 아파트 들어가는 네. 친구나 이사가는 친구들이나 고민이 되게 많은 게 발코니 확장을 꼭 해야 되는가, 그리고 확장 안 하고도 좀 네.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아파트 인테리어의 1번 질문이에요. 저도 미팅할 때 처음 질문이 발코니 확장 되어 있나요? 하실 건가요?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요? 이게 거의 첫 번째 질문이어서 아마도 다들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발코니 확장의 장단점은 사실 분명하게 있고요. 그리고 또 굳이 확장을 안 한다 해도 정말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아마 그걸 모르셔서 무조건 확장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확장의 장단점과 확장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편리하고 예쁘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진짜 요즘 시대는 네. 발코니 확장 거의 기본이 돼버린 시대 맞아요. 같아요. 도대체 이런 발코니 확장을 이제 고민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나라만 그렇죠, 사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거실이 좁아서 우리나라는 그냥 넓은 거, 차도 넓은 거, 집도 큰 거, 나 큰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거실이 답답해 보이고 좁아 보일 때 보통 이제 거실 확장, 뭐 방이 좁을 때 방 확장. 그래서 그 확장을 통해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을 크게 하려고 확장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20평대 아파트는 사실 확장하면 30평대 거실이 되는 거고요. 30평대 거실을 확장하면 40평대 거실이 되니까 그 평당가 생각해보세요. 발코니가 2평 정도 되면 평당가로 계산했을 때 그게 얼마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이제 맞아요. 확장해야 된다. 네. 이 확장하면 뭐가 좀 좋아요? 일단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공간이 확 트여가지고 넓은 느낌이 들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일체감 있는 인테리어도 가능하고, 왜냐면 나눠져 있으면 거실 따로 발코니 따로 하면 뭔가 다 분해되어 있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일체되어 있는 느낌이 가능하고 공간이 넓어 보이는 효과의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반대로 이렇게 확장을 하면 좀 안 좋아지는 점도 있겠죠? 일단은 단점이라 하면 이 시공을 잘 못했을 때에 대한 단열 부분이 좀 약했을 때에 대한 결로, 그리고 혹시 문제가 생겼을 수 있는 누수, 그리고 곰팡이. 베란다에 있을 때 곰팡이가 살짝 핀 거랑 정말 내 침대 옆에 곰팡이가 핀 거랑에 대한 체감은 진짜 다르거든요. 그럼 아예 기능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럴 수 거네요. 있죠. 근데 이게 확장 공사를 하면 무조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잘 시공하지 못했을 때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니 충분히 사전에 고민해보시고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집을 오래 살 게 아닌데 뭐 전셋집인데 확장할 수도 없고요. 사실은 이거 비용이 진짜 많이 들거든요. 확장 한 군데 하나당 1000만 원 이상 들어요. 그럼 그거 현실적으로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쵸. 그럼 네. 확장하지 않고도 공간을 좀 넓게 활용하는 방법, 그런 거 좀 알려주세요. 저는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폴딩 도어예요. 보통 이제 옆으로 여는 슬라이딩 문들이 되어 있는데요. 폴딩 돼가지고 이렇게 쫙 접을 수 있는, 한쪽으로 접을 수 있고 양쪽으로 접을 수 있는 폴딩 도어라는 게 있는데, 아, 그 카페 같은 데서 맞아요, 보는 거, 맞아요. 그게 아파트에 도입할 수 있어요? 하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거실과 발코니 사이에 폴딩 도어를 설치하면 필요할 때는 또 완전히 닫아놓고 그러면 이제 발코니가 되는 거고요. 여름이나 관절기 계절에 사용하시려면 완전히 열고 쓰면 진짜 거실하고 똑같이 활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샤시 하나로 개방감도 있고 공간도 넓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분이 이제 폴딩 도어고요. 이거는 확장 공사보다 비용이 훨씬 저렴하겠죠? 훨씬 저렴하죠. 폴딩 도어는 한 200만 원 내외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사이즈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듣기에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저는 베란다에서 밖에 보면서 티 마시는 것도 좋아하고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저는 폴딩 도어 추천드려요. 그럼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닥에 레벨을 맞추는 거예요. 보통은 거실이 이제 마루가 깔려있고 발코니 이렇게 다운돼가지고 슬리퍼 신고 나가잖아요. 그쵸, 그럼 뭔가 좀 더 밖에 있는 느낌이고 뭔가 발도 시리고 그냥 이건 좀 베란다 같고 이런 느낌이 더 들잖아요. 근데 그 높이만 맞춰도
때도 훨씬 더 시야적으로 확장된 느낌이 딱 들어요. 이거 보내주신 사진 보니까 그쵸? 높이만 맞췄을 뿐이 되게 다르네요. 뭐 샤시가 있더라도 높이만 맞추면 문을 확 열어두면 개방감도 있고, 그리고 뭐 높이를 높이는 게 뭔가 시멘트를 부어가지고 힘들게 하는 방법 말고도 매트를 깐다거나 아니면 마루를 뭐 이케아에서 파는 조립식 마루 같은 거 있거든요. 네. 그런 걸 깔아서 맞춘다거나 해도 충분하게 하실 수 있어요. 높이를 맞추는 일단은 같은 공간처럼 사람이 인지해요. 그래서 막 같이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바닥 레벨 맞추기를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폴딩 도어도 조금 하기 어렵고 바닥 레벨 셀프를 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좀 어렵다 하면은 여기에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횡량한 베란다를 두지 마시고 일단은 이용을 좀 하셔야 돼요. 그 공간을 나는 어떻게 쓰고 싶으신지를 명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 나는 발코니를 홈카페처럼 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간단한 접이식 테이블이나 뭐 소파를 들 수도 있고 좀 가벼운 거를 추천을 드려요. 얘를 좀 옮길 수 있는 이런 요소들로 세팅을 하시고, 아니면 러그를 좀 깐다거나. 그래서 제가 여기 사진에 좀 전달을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꾸미면 발코니 같은 느낌이 진짜 안 들거든요. 그래서 뭐 조명을 한두 개 다셔도 되고 아니면 소품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발코니 채광이 좀 좋다 하면은 화분을 좀 꾸미셔도 되는데, 왜 우리 엄마 집 가면 그 다육이 화분도 다 다른 중구난방이잖아요. 그런 거 말고 화분을 조금 세트로 같은 걸 주문하시거나 아니면 플랜트 박스라고 해서 요즘에 네모난 철제 박스가 팔아요. 여기 보이면 네모난 박스처럼 팔거든요. 그렇네. 요런 거에다가 좀 심어두고 그래야 통일성이 있네. 네, 요거 보시면 자갈을 배치하고, 그리고 여기에 이케아에서 파는 마루를 깐 거예요. 그리고 이 그네도 이케아에서 팔아요. 이런 그네 같은 거만 하나 달아두셔도 진짜 약간 식물원 온 느낌? 그렇게 연출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막 비용이 엄청 드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이거 인터넷에 네이버에 플랜트 박스 이렇게 치면은 네모난 게 나와요. 이거 한 3-4개 배치하시면은 쫙 이렇게 놓으실 수 있거든요. 또는 만약에 어린아이들 있으면, 저는 예전에 이렇게 똑같이 썼었어요. 일단 인조단지를 깔았어요. 일단 보기에도 인조단지는 좀 푸릇푸릇해서 되게 야외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뭐 뭘 쏟거나 무거운 거 쿵 떨어뜨려도 괜찮아요. 그래서 인조단지를 깔고 여기에 인디언 텐트 같은 걸 넣고, 그리고 장난감 같은 거나 미술놀이 할 수 있게, 왜냐면 베란다 물 청소도 할 수 있고 더러워져도 사실 집에서 물감 묻히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여기서 모래놀이도 시켰거든요. 그래서 뭔가 아이들이 있을 때는 집에서 하기 어려운 놀이기구 같은 거 이쪽에 두시면 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진짜 다양하게 쓸 수 있고요. 최근에 제가 친구 집 인테리어를 좀 해줬는데 남편이 게임을 진짜 좋아한대요. 근데 제 친구는 일찍 자야 된대요. 근데 그 게임 타자 소리 막 되게 많이 나는 거 아시죠? 타닥타닥타닥 막 이런 거 나는데, 또 게임 하시는 분들은 그 마우스랑 그거 포기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서재를 만들어 드렸어요. 바닥에 보일러 난방도 난방 필름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전기로 깔 수 있는 거 있거든요. 그것도 깔아가지고 조명도 달고 완전 아늑한 게임실처럼 제가 만들어 드렸거든요. PC방처럼.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계절별로 또 연출을 할 수가 있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꾸미냐, 타일 위에 뭐를 놓냐, 막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간단하게 꾸밀 수 있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데크 같은 걸 일단은 까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름에도 시원하고 겨울에도 발로 밟아도 그렇게 차갑지 않아요. 그래서 데크를 일단 깔아보시고, 거기에 여름에는 화분이나 식물 같은 걸 배치를 하신 다음에 창을 다 열면 되게 맞바람 치면서 여기서 독서를 하거나 차를 마시거나 할 때도 약간 해외 온 것처럼, 외국에서도 사실 되게 좁고 불편한 발코니도 다 보면 나와서 차 마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이용을 안 하잖아요. 일단 이용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의자도 만약에 거추장스럽다 하면 빈백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완전 누워있을 수 있는 거, 그런 거 하면 사실은 뭐 핸드폰 하는 거죠. 뭐 유튜브 보고 이렇게 쓸 수 있거나. 그럼 겨울엔 어떻게 해요? 하면은 바닥이 너무 차거나 하면 좀 그러니까 러그 같은 걸 좀 까시고, 여기 보시면 소파에도 올려놓을 수 있는 쿠션 같은 거 있거든요. 양털 같은 거, 여름 소파에도 양털 하나 올려놓으면 겨울처럼 딱 변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 다 여름 거고 이케아 거예요. 우와, 대표님 지금 보내주신 사진들 진짜 사진이에요? 네네네. 저는 AI인 줄 알았어요. AI. 너무 예뻐가지고. 아, 진짜 사진. 이렇게 하시고 트리 같은 거 간단하게 한두 개 내놓거나, 이렇게 왜 감는 조명 같은 거 있잖아요. 코드 꼽지 않아도 요즘에 건전지로 되는 거 진짜 많거든요. 이런 거 몇 개만 하면 진짜 겨울 분위기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름 겨울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거가 있다 정도 알고 계시고,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약간 작은 캠핑 용품들 넣고 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걸 일단 인지하시고, 그럼 내가 어떤 공간을 좋아하고 나는 어떻게 꾸며야지? 라고 한번 계획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고민하실 거 아니에요? 확장을 해 바로? 발코니를 확장했을 때 단점이랑 좀 주의해야 할 점? 이런 거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단열이에요. 단열이 가장 걱정이 되시는데 확장하면 단열이 안 좋아서 더 집이 춥고 불편하다던데 이거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진짜 많아요. 왜냐면은 보통은 우리가 발코니가 중간에 있어서 그 공기층이 좀 데펴지면서 거실이 좀 따뜻해지는 역할을 하는데 그게 없잖아요. 창문이 그냥 딱 붙어가지고 바로 이제 외기랑 접하니까 이게 괜찮을까?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시공을 사실 꼼꼼히 해야죠. 꼼꼼히 하지 않으면 정말 추위에 떨면서 살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 살던 집이 있는데요. 저는요 겨울에 침대에서 못 잤고요. 왜냐면 여기가 너무 추워가지고 우풍이라고 하죠? 우풍이 너무 추워서 못 잤고 이불을 코까지 다 덮고 겨울에 잤어요. 근데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이 거기에 생각해보니까 단창이었어요. 확장을 했고 창이 하나였고 거기에는 보일러도 안 깔려 있었고 저는 이제 그때 어렸으니까 도대체 이 방은 왜 이렇게 춥냐 막 이러면서 했는데 생각해보니 그 방이 보기에만 확장이고 아무것도 확장에 대한 요소를 갖추지 않은 거였어요. 그랬을 때는 엄청 춥다는 저 정말 추워서 코까지 아예 이불 덮고 잤다니까요. 진짜 겨울마다. 그래서 일단은 단열 문제가 가장 크게 이제 와닿으실 것 같고 두 번째는 환기와 습도 조절인데요. 우리가 막상 확장 후에 물걸레 하거나 빨래 건조를 한다거나 이러면 이제 습해지잖아요. 근데 보통 발코니가 있으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바깥에서 하시는데 그런 공간이 아예 없어지니까 빨래를 건조할 때도 여기서 다 건조하면 여기 전체가 습해진다거나 뭐 이럴 수도 있죠. 그래서 환기를 좀 더 자주 시키셔야 돼요. 중간 완충작용하는 공간이 없으니까 바깥 아니면 바로 집 이거잖아요. 그래서 환기와 습도 조절을 좀 잘 해주셔야 곰팡이가 안 쓸어요. 완전 꽉 닫아두고 계속 곰국을 끓인다거나 약간 보일러 비용 아까워서 환기 안 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기 안에 공기랑 바깥 공기가 너무 차이가 많아서 창문 주변에 물기가 막 흐르면서 거기에 곰팡이가 다 생길 수 있거든요. 사실 기능적으로 보면 그런 게 필요하니까 처음에 발코니나 이중창들을 만든 거겠죠? 그쵸. 그래서 이중창을 하는 거죠. 발코니 확장 대신에 이중창을 하고 막 단열을 엄청나게 하고 하는 건데 이제 그 부분이 안 하면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생각 못 하실 수 있는데요. 보일러 비용이 많이 나와요. 확장을 하면 따뜻하게 단열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설명드리거든요. 확장한 만큼 보일러에 대한 면적이 늘어났고 우리 집이 30평대가 아니고 방마다 확장하고 거실까지 확장하면 40평대다. 그러기 때문에 보통 왜 우리 30평대면 30만 원의 보일러비, 40평대면 40만 원 보일러비를 보통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40만 원이나 내? 확장을 했으니까요. 제대로 공사 안 한 거 아니야? 막 이럴 수도 있고 근데 그건 아니고 면적이 늘어났고 보일러 배관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온수 자체가 많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보일러 비용이 좀 많이 나와서 관리비 상승에 효과가 있고 또 이거는 겨울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여름에 에어컨도 아마 더 많이 쓰실 거예요. 공간이 더 넓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도 그렇고 햇빛이 바로 들어오잖아요. 베란다 없이. 그럼 더 덥겠죠? 그랬을 때에 대한 냉난방비가 조금 더 상승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아마 이 영상 오늘 보시는 분들은 네. 이런 단점들이 있으니 나는 확장 안 하고 발코니를 잘 활용하고 싶다 네. 이런 분들이 많을 텐데 그쵸.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수납이나 이제 공간 같은 거를 좀 활용 잘 할 수 있는 어떤 노하우나 꿀팁들 좀 있을까요? 보통 발코니 확장을 안 하시면 가장 먼저 생각하시는 게 수납일 거예요. 보통은 우리 아파트든 빌라든 아마 발코니 끝에 코너에 움푹 들어간 공간이 맞아요. 있어요. 네. 그러면 거기에 코너에 뭔가 설치할 수 있는 선반이나 장을 설치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막 혼자 살아도 뭔가 되게 큰 짐이 있어요. 선풍기, 라지에이터, 맞아요. 캐리어 같은 거? 그런 거 놓을 때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는 선반 같은 거를 큼지막하게 짜시면 되게 좋아요. 그리고 거기에 뭔가 나는 깔끔한 게 좋다라고 하면 문까지 달면 사실 정말 더 좋고요. 그래서 여기는 잘 안 보이는 어떤 큰 짐이나 이런 것들 넣어두시면 돼서 코너에 꼭 장을 좀 짜으시라고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우리가 또 발코니가 있을 때 좀 많이 관광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발코니가 있으면 무튼 이제 물을 많이 써요. 여름에도 뭔가 물을 쓰거나 아니면 뭐 어머니 같은 경우는 김장을 거기서 하신다거나 자동차 매트 같은 것도 거기서 막 닦고 맞네요. 그럴 때 일단은 마감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바닥에 타일로 일단은 돼 있는 발코니가 좋고요. 근데 바닥만 그렇게 돼 있으면 되냐? 아니죠. 바닥에 물이 가면 어디죠? 벽에도 닿잖아요. 벽에도 막 페인트로 그냥 돼 있으면 사실은 물 쓰면 나중에 거기 다 떨어지고 곰팡이 쓰고 이래요. 그래서 벽면에도 일부 걸레바지식으로 타일로 돼 있거나 뭔가 거기에도 방수가 돼 있는 소재로 돼 있을 때 거기를 잘 활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새로 발코니를 공사하거나 물을 사용하실 거라면 벽면의 일부까지도 조금 고민하셔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코니가 있다라는 거는 물과 관련된 맞아요. 작업을 한다라고 인지를 해야겠네요. 보통은 그래요.
그쵸? 그래서 수도가 어디 있고 배수가 어디 있는지도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거든요. 보통 발코니가 있으면 거의 다 웬만하면 있어요. 저희 이제 본가 네. 부모님 댁에도 발코니 이렇게 사용하는데 거기 이런 수도꼭지 같은 게 있어요. 있죠? 근데 저도 모르게 물 작업을 거기서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돼요. 화장실에서 하기 애매한 거. 큰 것들? 그런 거는 이렇게 막 하게 되잖아요. 근데 배수구가 또 없으면 안 되니까. 간혹 없는 경우도 있어요. 앞베란다 있는데 뒷베란다 없다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확인해 보시고 벽면의 마감재도 좀 확인해 보시고 혹시 새로 인테리어 공사한다면 그것까지 생각해서 발코니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들을 배치할 때 이동이 가능한 걸로 배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엄청 무거운 거 막 이렇게 끌어가지고 막 하나 놨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럼 이걸 버리지도 못하고 이거 어떻게 이런 거보다는 접이식이나 이동이 가능한 테이블과 의자를 저는 쓰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이케아 같은 데 가시면 이런 거 진짜 많이 팔거든요. 꼭 이케아 아니더라도 무튼 가볍고 접이식이 되는 걸 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리고 발코니는 채광이 좋지가 않아요. 우리 기억하시면 그 베란다 등 하나 달려있잖아요. 그럼 뭐 여기서 뭘 어떻게 쓰라는 거야 막 이러잖아요. 그럼 또 전기 작업을 다시 해야 되나 하시는데 꼭 그러실 필요는 없고 여기 제가 사진 하나 첨부했는데 알전구 같은 거 이렇게 하나 감으면 이거 많이 안 비싸요. 쿠팡에서도 팔거든요. 이런 거 하나 감으면 정말 느낌도 좋고 밝기도 나오고요. 만약에 이런 것도 고정하기 귀찮아 힘들어 하시면 요즘에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스탠드 되게 많아요. 진짜 예쁜데요? USB로 꽂는 것들 많거든요. 이런 거 한두 개만 배치하셔도 사실 뭔가 하실 때 부족하지 않고 혹시 무드도 있고 네, 분위기도 훨씬 좋고 그래서 이런 걸로 활용하실 수 있다. 그래서 이동이 편리한 가구에 이런 조명 같은 거 한번 활용해 보시면 예쁘게 활용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예쁜 걸 이걸 떠나서 유지보수 관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되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곰팡이나 습기 방지를 이거를 하면서 쓰긴 해야 되거든요. 발코니는 바뀌니까 집이 아니니까 그냥 내비도 막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여기 공간도 환기를 좀 해주고 햇빛도 받아야 하고 그래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럼 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하냐. 가장 쉬운 건요. 창문을 살짝 열어두는 거예요. 24시간 매일 열어둘 필요는 없지만 잠깐 외출했을 때 한 5cm 정도 틈만 둬도 곰팡이가 안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곰팡이가 많이 쓸거나 막 물이 줄줄 흐르는 집 간혹 가다 AS 가거나 이제 받으리러 가면 완전 집이 곰탕집이에요. 발코니도 꽉 닫아놔요. 그래서 제가 여쭤봐요. 평소에 발코니 좀 환기하세요? 아니요. 보통은 혼자 사시거나 아니면 출퇴근 아침 저녁으로 하셔서 완전 그대로 그냥 꽉 닫아두는 집이 주로 많이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거를 걱정되시거나 대비하고 싶으시면 외출할 때 잠깐만 열어두면 되거든요. 한 5cm? 겨울에 너무 추우면 3cm만 열어두셔도 돼요. 진짜 조금만 열어둬도 그 차이가 정말 커요. 근데 이걸 안 하면 진짜 곰팡이가 완전 까맣게 번질 수도 있어요. 곰팡이가 한 번 생기면 없애기가 어렵고요. 한 번 생겼을 때 또 바로 닦으면 금방 없어지는데 이거를 1년, 2년, 3년 묵히면요. 저 진짜 완전 까만색인 발코니 봤어요. 저 블랙으로 칠하신 줄 알았어요. 아 진짜 거짓말 같죠? 너무나 당황했던 집들이 몇 번 있거든요. 그럼 복구도 더 힘들어요? 완전 안 되죠. 일단 생겼을 때 그냥 걸레로 쓱 닦이면 닦이거든요. 네. 제발 생겼을 때 닦아주세요. 안 되면 곰팡이 없애는 그 마트에서 파는 칙칙칙 뿌리는 거 있어요. 그거라도 뿌리고 나가면 훨씬 나아요. 생겼을 때 바로바로 닦으면 진짜 그렇게 안 생겨요. 왜냐하면 곰팡이 번지거든요. 첫 번째 해는 요만큼 생겼다가 두 번째 이렇게 몇 년 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곰팡이 방지 몇백만 원 드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창문도 좀 열어놓으시고 생기면 걸레로 한번 닦으시고 아니면 생겼을 때 좀 이렇게 뿌려놓으시거나 하시면 유지관리 잘 하실 수 있어요. 아파트 들어가면 무조건 확장한다? 아 그래 확장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넓은 공간을 향유하고 싶으신 건지 아니면 다양하게 뭐 캠핑이나 뭐 차 마시는 거나 이런 것들 여유롭게 즐기는 걸 하고 싶으신 건지 뭔가 여러 가지를 좀 상상을 한번 해보시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인테리어의 중심은 사람이고 우리 집은 나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설명드리는 것처럼 확장을 해서 넓게 쓰고 싶은지 아니면 여기 공간을 계절마다 좀 변화를 주면서 다르게 쓰고 싶으신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서 발코니 인테리어를 효과적으로 예쁘게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아파트로 이사 가시거나 아니면 발코니 확장을 해봐라 막 이렇게 고민 중이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 널리 퍼뜨려주세요. 감사합니다.